할머니, 이상한 냄새나. 손주가 한 발짝 물러서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따라 손주가 온다고 해서 일부러 더 깨끗이 씻었습니다. 새 옷을 꺼내 입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손주가 다가오다 말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손주는 더 이상 품에 안기지 않았고 내내 거리를 두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르게 창문을 열어두었고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나는 매일 씻고 좋은 향수도 뿌리는데 정말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 걸까? 박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에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왜 가족들이 저를 피하는 걸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향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에서 신선한 향이 나고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손주가 다시 여러분 품에 기꺼이 안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생활 냄새를 상쾌하게 바꿀 5가지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요즘 아침에 세수를 하고도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비누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옷도 늘 깔끔하게 입지만 무언가 개운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죠. 며느리가 창문을 열어두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손주가 살짝 거리를 두는 걸 느낄 때마다 혹시 나에게서 냄새가 나는 걸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는 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땀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났죠. 땀과 함께 피부의 노폐물도 씻겨 나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땀샘의 활동이 줄어들어 땀이 잘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에 남아있던 노폐물이 제대로 씻기지 않고 이게 쌓이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에만 씻어도 몸이 개운했지만 이제는 겨울에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변합니다. 우리 피부는 항상 얇은 기름막을 만들어 보호하는데 이 기름이 오래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엌에서 기름을 사용하고 바로 닦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찐득해지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자주 새로 만들어지면서 오래된 기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오래된 기름이 피부에 남아 산뜻함이 사라지고 특유의 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해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침이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입속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침이 충분히 나와서 입안의 세균을 씻어주고 냄새를 줄여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이 줄어들고 입안이 자주 마르게 되면서 세균이 늘어나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의 영향으로 침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어 냄새가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3가지 변화, 땀이 줄어들고 피부 기름이 변하고 침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생활 냄새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에서 상쾌한 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물을 8잔씩 마시는데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잘 안 없어져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물을 마시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속에 노폐물이 예전처럼 쉽게 배출되지 않아서 물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약이 되는 차입니다. 제가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세 가지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들은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아서 꾸준히 마시기 좋습니다. 첫째,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 마셨던 차입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 것보다 몸속에 쌓인 불순물을 더 깨끗하게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몸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보리차가 큰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를 끓이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보리를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물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요즘은 보리차 티백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더 간편하게 마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둥글레차입니다. 둥글레차는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에 불편한 곳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불편함이 몸에서 나는 냄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둥글레차를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은한 단맛이 있어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아도 마시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연근차입니다. 연근은 예부터 몸을 맑게 해주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근차를 꾸준히 마시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근차는 말린 연근을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고 요즘은 연근 분말도 많이 나와 있어서 뜨거운 물에 타서 간편하게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들은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6잔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2잔씩 마시면 한 달 안에 몸에서 나는 냄새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너무 뜨겁게 마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한 가지 차만 계속 마시기보다는 세 가지 차를 번갈아 가며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몸이 다양한 좋은 성분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 6잔의 약이 되는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나는 냄새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차 한 잔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박영식 할아버지는 원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바깥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죠. 햇볕을 쬐면 좋다는 건 알지만 특별히 변화를 못 느끼겠어요.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요즘 몸이 개운해요. 냄새도 덜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변화의 비결은 바로 햇볕이었습니다. 햇볕은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 있는 나쁜 균들이 줄어들고 몸에서 나는 냄새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마치 빨래를 햇볕에 말리면 냄새가 사라지는 것처럼 햇볕은 우리 피부를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 냄새가 쉽게 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가 약해지고 몸속 노폐물도 잘 배출되지 않아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볕은 언제, 얼마나 쬐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햇볕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한낮처럼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하기 때문에
정오 무렵에 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햇볕을 쬐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마당에서 1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면 햇볕도 쬐고 운동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날에는 창가에 앉아서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햇볕을 쬐을 때는 팔과 다리, 얼굴이 햇볕에 닿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나 긴 옷으로 너무 가리지 말고 적당히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쬐면 피부가 탈 수 있으니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햇볕을 매일 15분씩 쬐는 것만으로도 3주 후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고 몸에서 나는 냄새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손주들이 더 자주 안아준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햇볕 속 비타민의 놀라운 효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늘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좋은 비누도 사용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몸이 좀 찝찝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순간 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매일 깨끗이 씻는데 왜 이런 말을 들을까? 사실 비누로 몸을 씻어도 특정 부위는 깨끗하게 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항상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이 오래되면 점점 찐득해지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엌에서 기름을 쓰고 바로 닦지 않으면 점점 끈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은 비누만으로는 쉽게 씻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씻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리콘 브러쉬나 부드러운 샤워 타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기름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위를 똑같이 씻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목 뒤입니다. 이곳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기름이 쌓이기 쉬운 곳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닿는 부분이라 땀과 섞이면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그냥 물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솔이나 타월로 살살 문질러 씻어주세요. 둘째, 겨드랑이와 가슴 밑입니다. 이 부위는 땀이 많이 나는 곳이지만 특히 가슴 밑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습기가 차고 냄새가 남기 쉽습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닦아주면 땀과 노폐물이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셋째, 배꼽과 사타구니 부위입니다. 배꼽은 평소 잘 신경 쓰지 않지만 이곳에도 때와 기름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역시 피부가 접히는 곳이라 땀이 차고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과 양말 속에 갇혀 있어 땀이 차고 습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손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씻고 씻은 후에는 꼭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이렇게 씻을 때 중요한 것은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를 심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상처가 생겨 더 많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씻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피부가 습해지고 그 습기로 인해 세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주면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샤워 후에 개운한 느낌이 들고 손주가 제 옆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요. 이처럼 특정 부위를 신경 써서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면 몸에서 나는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은 냄새 나는데 왜 할아버지는 냄새가 좀 이상해? 순간 정호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고 좋은 옷도 입는데 혹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일까?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음식은 몸에서 상쾌한 향이 나게 도와주고 어떤 음식은 몸에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 냄새가 좋아질까요? 첫째, 사과, 오렌지,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이런 과일에는 몸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꾸준히 먹으면 몸에서 신선한 향이 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사과는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몸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를 통째로 먹기 어려우시면 작게 잘라서 조금씩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생강과 녹차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땀을 통해 몸속에 불순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녹차는 몸속에 남아있는 나쁜 물질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마시면 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레몬입니다. 레몬을 물에 타서 마시면 몸속이 더 깨끗해지고 냄새도 덜 날 수 있습니다.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넣고 꿀을 조금 섞어 마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 냄새를 강하게 만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마늘, 양파, 파 같은 강한 향이 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몸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먹고 난 후 냄새가 몸에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진 고기, 특히 양고기나 돼지고기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땀을 많이 나게 해서 몸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매운 음식의 향이 함께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술과 담배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냄새가 만들어지고 이 냄새는 땀과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몸에 남은 연기 냄새가 옷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스며들어 냄새가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사과 1개, 오렌지 1개, 토마토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수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녹차는 하루에 두세 잔 마시면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생강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끓이고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차가 됩니다. 물론 음식 관리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가 저한테 와서 꼭 안기더라고요. 며느리도 아버님, 향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해주는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에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특효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 냄새는 물론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가 좋아졌어요 하고 활짝 웃으며 안아줄 날이 올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면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손주가 말을 할 때 살짝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고 며느리는 가끔 창문을 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요. 순간 박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일 이를 닦고 물도 자주 마시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 걸까? 사실 입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침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혀를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닦을 때 치아만 닦지만 사실 혀에도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혀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세균이 늘어나면서 입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혀를 닦을 때는 혀 클리너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2,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혀 클리너가 없다면 칫솔 뒷면에 있는 혀 닦는 부분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혀를 닦을 때는 뒷부분부터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혀가 상할 수 있으니 적당한 힘으로 34번 반복해서 닦아주세요.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도 있지만 계속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입 냄새가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침이 부족해서 입안이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침이 줄어들면서 세균이 늘어나 입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침이 더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후에 물을 마시면 소화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적당한 양의 물은 오히려 소화를 돕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무설탕 껌을 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든다고 했죠? 껌을 씹으면 자연스럽게 침이 늘어나 입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껌은 오히려 입안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무설탕 껌이 가장 좋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를 예방하고 입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자일리톨 껌을 찾으시면 됩니다. 식사 후 2030분 정도 씹으면 입 냄새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씹으면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강청결제는 입안을 헹구면서 남아있는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구강청결제만 사용한다고 해서 입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치와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나 치과 의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 질환이나 치아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이런 문제들도 입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방문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연 1회 무료 스케일링을 지원하니 꼭 챙겨서 받으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가 저한테 와서 뽀뽀도 해주고 예전처럼 더 다정하게 대해줘요. 이처럼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자, 이제 생활 냄새를 없애는 5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물 대신 약이 되는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보리차, 둥글레차, 연근차를 하루에 6잔 이상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씻겨 나가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도 줄어듭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2잔씩 나눠 마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햇볕 속 비타민을 매일 15분씩 쬐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햇볕을 쬐면 피부에 나쁜 균이 사라지고 비타민 D가 생성되어 피부 냄새가 맑아집니다. 집 근처에서 15분만 걸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부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목 뒤, 겨드랑이와 가슴 및
배꼽과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는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이므로 꼭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실리콘 브러쉬나 부드러운 샤워 타월로 살살 문질러 씻으면 산화된 피지가 제거되어 냄새가 줄어듭니다. 넷째, 음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과, 오렌지,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생강차와 녹차를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상쾌해집니다. 아침에 레몬수를 한 잔씩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입안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입안혀 클리너로 혀를 닦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입 냄새가 줄어듭니다.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고 부드러운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에서 상쾌한 향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좋아요 라고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친지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혜의 풍경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